안녕하십니까. 테슬라는 언제나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다시 한번 제품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승차감, 효율, 그리고 전략, 겉에서 보이는 작은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테슬라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변화는 바로 2026년형 모델 Y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SUV가 이번에 거의 신차 수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켈리 블루북의 리뷰에서 나온 표현은 아주 명확한데요.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테슬라의 오랜 약점이었던 간단한 서스펜션, 잔진동이 거슬린다는 불만들, 이 모든 게 이번 업데이트로 해결됐습니다. 서스펜션을 새로 조정하면서 리뷰어들은 전혀 다른 차가 됐다고 말했죠. 여기에 성능까지 올라갔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은 0에서 60mph, 3.3초, 510마력이라는 전기차 최상위권 스펙을 보여줍니다. AWD와 RWD 역시 출력이 대폭 올라갔고 주행거리도 늘었습니다. 같은 81kWh 배터리인데도 효율이 올라가면서 RWD 프리미엄은 357마일, HWD는 327마일, 퍼포먼스는 306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즉 배터리는 그대로인데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 이건 테슬라만 가능한 기술적 개선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더 강해졌습니다. 새 전면 카메라가 추가되면서 오토파일럿은 블루크루즈, 슈퍼크루즈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델 Y는 이미 세계 판매 1위 차량입니다. 그런데 2026년형 모델 Y는 이 타이틀을 다시 한 번 더 굳히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마주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바로 경쟁업체 웨이모 이슈인데요. 최근 웨이모는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는 1천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로보택시 확대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등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런던, 도쿄 등 글로벌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로보택시 시장은 이제 테슬라 혼자 뛰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수십억 달러 자본을 등에 업은 거대 기업과의 정면 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건 웨이모는 차량 생산 능력이 없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도시별 최저가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데이터 규모, 차량 공급, 소프트웨어 배포 속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보도한 새로운 법안 스테인 인 유어 레인 액트의 등장입니다. 이 법안은 간단히 말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역 ODD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슈퍼크루즈, 포드의 블루크루즈는 애초에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FSD는 거의 모든 도로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테슬라의 FSD 전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 법안은 당장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경쟁은 기술력뿐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와의 관계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테슬라에게는 도전이자 동시에 기술 격차를 증명할 기회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시장에 잠시 화제가 되었던 이슈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X를 통해 빌 게이츠가 오랜 기간 테슬라 숏포지션,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해왔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체 1% 수준이라는 말도 있었고 만약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1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이슈의 본질은 단순 설전이 아니라 테슬라를 둘러싼 믿음과 의심의 충돌입니다. 미래 기술 위협을 보는 관점 차이죠. 그리고 이 대비는 오히려 테슬라의 방향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테슬라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규제의 움직임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하나입니다. 제품의 본질 경쟁력. 결국 테슬라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건 뉴스가 아니라 테슬라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